안녕하십니까, 하석영입니다. 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게 신문 이 기사들 보고 쫓아가면서 해설하고 그러고 싶은 기분이 아닙니다. 이걸 해설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자칫 우울증이 걸릴 것 같은 이런 상태까지 갑니다. 뭐가 순리로 돌아가는 게 없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권력을 그만큼 가질 만큼 이제 다 가졌으면 이제 그만 좀 멈출 줄도 알고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대응할 줄도 알고 좀 그랬으면 좋겠건만 도대체 어디까지 가고 싶은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국제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사정들이 많지요. 중국의 홍콩 사태도 그대로 편안하게 넘어가 버릴 것 같지는 않고 대만까지 연결이 돼 가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끼칠 영향 같은 거 참 예민하게 관찰하고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이란 이라크에서 벌어지는 사태야말로 이거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건인데 이런 데 대해서도 우리는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속에서 또 권력의 장악, 그 권력의 장악이 좋은 데다가 쓰려고 그래서 칼을 열심히 가는 거라면 그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봐도 자신들이 당당하지 못해서 그 자신들의 치맛자락을 들키지 마라. 이런 쪽으로 가는 권력의 장악, 이런 시도들이 참 보기에 안쓰럽고 처참할 정도로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거를 해설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나? 왜 이렇게까지 가야 하는가? 이제 의문을 던지고 그런 마음도 나지를 않습니다. 그냥 막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두 가지 사자성어를 한번 좀 음미해 볼까 합니다. 하나는 항룡유회라는 말, 그리고 또 하나는 교주고슬이라는 말. 이 두 가지 말을 좀 여러분하고 음미를 해 볼까 합니다. 항룡유회라는 말은 이제 주역에 나오는 말입니다. 주역에 제일 먼저 나오는 대성계 제1계가 이제 위에도 양이 셋, 밑에도 양이 셋. 그러니까 건과 건. 이 두 개의 소송계로 만들어져 있는 대성계. 건위천이라는 괴의 해석에 나오는, 거기에 효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하나의 효를 이제 다 설명을 해 나갔는데 거기에 상구, 그러니까 맨 꼭대기에 있는 효를 해석한 이제 이야기입니다. 항룡유회. 높을 항자입니다. 가장 높이 올라간 용이라는 얘기죠. 6개의 효 중에 제일 꼭대기에 있으니까. 거기에는 있을 유자, 후회할 회자. 후회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의미가 깊은 얘기인데요. 중국 사람들은 용을 이제 몇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해서 여러 가지 용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주역에서 특히 이 건위천괴에서 쓰는 용은 최고의 단계까지 올라간 용, 항용이 되면 유회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효사를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항용이다, 후회가 있다. 차면 머지않아 기운다는 의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찰 때까지 다 찼기 때문에 이제는 머지않아 기우는 것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항은 지나치게 올라가 내려올 수 없다는 뜻이다. 가장 윗자리가 되면 강함의 극단에 이르게 되고 과대한 힘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이다. 움직이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사태에 이를 것이다. 예를 들면 하늘 끝까지 올라간 용이 내려가려 해도 내려갈 수 없는 상태. 이 효를 변계로 얻으면 과도한 충족을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 이 항룡의 효가 이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문헌전에 다시 추가로 해설을 하는데요. 항룡유해란 어떤 의미인가? 공자가 말했다. 상의 자리는 존귀한 것 같으나 실질적으로는 자리가 없다. 너무 높아 따라올 백성이 없다. 구오 이하의 현인이 낮은 자리에 있기는 하나, 이 구오라는 건 이제 효의 자리를 말하는 거니까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를 도와줄, 항룡을 도와줄 현인이 낮은 자리에 있기는 하나 상구의 교만함. 여기서 상구라는 건 맨 위에 효를 일컫는 자리의 이름입니다. 상구의 교만함에 아무도 보좌하려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공자가 항룡유해라는 효를 해석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해석 속에는 상당히 깊은 철학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우리는 전통적으로 무엇이든지 가득 차는 것을 꺼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술을 해서 고수가 되더라도 구단이 정점입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아쉬워서 10단 뭐 이런 걸 만들었지만 9단 이상을 하질 않죠. 집을 지어도 99칸, 999칸 이렇게 짓지 완전히 채우지를 않는 법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끝까지 욕심을 부리면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긴다라는 얘기죠. 우리나라에 지금 이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무척 많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끝도 없이 우리는 항룡이 되려고 합니다. 그냥 비룡 정도로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자기 능력을 펼치는 그런 즐거움을 갖고 만물을 조화롭게 기르는 그런 정도의 힘을 즐기면 좋으련만 왜 굳이 항룡까지 되려고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참 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주역을 보면 주역은 64개의 대성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그 괴의 마지막 괴가 화수미제라는 괴입니다. 맨 끝에 가서 모든 괴가 한 바퀴 다 돌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다시 위험해지고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는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꼭 끝까지 가봐야 알겠습니까?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교주고슬이라는 말을 좀 해석을 해볼까 합니다. 원래 이 교주고슬, 악교교자에다 기중주자죠. 두드릴 고자, 검은고 슬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검은고가 있으면 검은고에 줄이 있고 그 줄을 받치기 위해서 삼각형 나무 기둥을 세웠죠. 이거를 기러기발이라고 합니다만 이 기러기발을 위로 올렸다 밑으로 내렸다 하면서 음을 조율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미련한 악사가 있어갖고 이게 자꾸 움직이고 흔들리는 게 지제주에 맞지 않다 싶어서 그 기둥 밑에다가 악교칠을 해갖고 딱 검은고에다 붙여버립니다. 몸체에다. 이렇게 해놓으면 검은고가 제 소리를 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래는 노자의 제자였던 문자가 쓴 도덕이라는 책에 글에 나오는 이제 대목인데요. 한 시대의 규정이나 제도로서 그걸 가지고 후대의 풍속을 규정하는 것은, 부정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검은고의 기러기발을 악교로 붙여 연주하는 격이다. 이게 이제 조나라 때 와서 실제의 하나의 그 사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기열전에 이제 연파 인상여 열전에 나오는 역사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거기에 이제 조나라 때 얘기가 나옵니다. 조나라 효성왕 때에 진나라가 이제 조나라를 공격해 들어간다. 그때의 조나라의 장수는 연파라는 장수였어요. 근데 이 연파는 아주 유명한,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맹장입니다. 이 연파가 진나라가 강하다는 걸 알고 우리는 공격하고 마주 싸울 때가 아니다. 결사적으로 지키는 게 낫다. 그래서 전쟁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진을 지키고만 있습니다. 왕이 보니까 이 장수가 싸울 생각이 없는 건가? 사기가 떨어진 건가? 이러고 의심하고 있는 참인데 이거를 노린 진나라 군대에서 첩자를 집어넣어서 말을 퍼뜨립니다. 진나라가 조나라에 대해서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조나라의 맹장이었던 조사의 아들 조괄이라는 장수가 대장군이 될까 봐 그걸 진짜로 무서워하는 거다.
이런 말을 퍼뜨리지요. 조나라에 조사라는 맹장이 있었는데 연파가 전쟁을 할 이때 조사는 이미 병들어서 죽고 없었을 때예요. 그 조사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조괄이라고 하는 장수였습니다. 이 사람을 사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야. 연파 따위는 무섭지 않아. 이렇게 소문을 퍼뜨렸죠. 이게 왕의 귀에 들어갑니다. 왕이 그래? 그렇다면 조괄이를 보내자. 대장군으로. 조괄을 이제 대장군으로 보내려고 왕이 결정을 하니까 조괄이의 엄마, 그 어머니가 왕에게 가서 아뢰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걔는. 아니 무슨 얘기예요? 그 잘난 아들을 갖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그 걔의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저 녀석이 만일 조나라 군대를 지휘하게 되면 조나라는 다 망할 것이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왜? 굉장히 똑똑하고 그런 아이인데 아는 게 병서 읽은 것밖에 없어. 현실을 아무것도 몰라. 그래갖고 지고집만 세서 쟤는 병서를 가지고 논하면 당할 사람이 없지만 제가 현장에 나가서 군을 지휘했다가는 자칫 군을 다 죽일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품행도 그 아버지가 하던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병사들에게 인심을 얻고 있는 걸로 보나 뭐로 보나 안 됩니다. 그러지 말라고 아들 왜 그지 난 보낼 거라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뭐라고까지 다짐을 받느냐. 만일 얘를 보내서 전장에서 패하더라도 우리 가족에게는 그 책임을 묻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을 약속하신다면 제가 가도록 돕겠습니다. 왕이 그래 좋다. 그래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요. 그래서 전장에 갔습니다. 그때 진나라에서 얼씨구나 잘 됐다. 진나라 최고의 장수 백기라고 하는 장수를 전쟁터로 보내서 조괄이를 상대하게 합니다. 백전노장 백기의 꼬임에 결국은 말려들게 되죠. 결국은 그래갖고 조괄이가 무려 40만이 넘는 조나라의 대군을 몰살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전장에서 죽어버렸죠. 이제 왕하고 이런 얘기가 오고 갈 때 인상여라고 하는 조나라의 재상도 그 어머니에 앞서서 말렸습니다. 조괄이를 보내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대왕께서는 조괄의 명성만으로 글을 쓰려고 하시는데 그것은 검은고 기둥을 풀로 붙여둔 채 검은고를 타려는 것과 같습니다. 조괄은 다만 그의 부친이 남긴 병법서만 읽었기 때문에 융통성 있는 임기응변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이러한 간언들을 다 물리치고 굳이 글을 쓴 결과 서툰 병술에 의해서 현장을 전혀 모르는 병법에 의해서 한 나라를 망치게 되고 만 거죠. 결국은 조나라는 그때 패전으로 해서 결국은 이제 멸망하게 되고 맙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교주고술을 가진 교주고술에 해당하는 그런 인사가 얼마나 많은지요. 책상 물림에다가 참 알뜰한 지식 몇 개 가지고 그걸 고집으로 그걸 자기의 소신이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전 국민을 괴롭히고 살림을 들볶고 이러는 경우들은 정말 없는지 우리 눈을 좀 부릅떠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교주고술의 사례들을 우리가 날카롭게 짚어내고 그래서 속가내고 그를 거부하고 항룡유해를 이 나라의 가장 근본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권력에게 가르칠 수 있을 때 이 나라의 미래, 소위 희망이라는 것이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룡유해, 교주고술이라는 두 개의 사자성어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음미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들 곱씹어서 생각들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댓글도 좀 많이 좀 달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